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했던 로그 함수의 그냥 전반적인 개형이나 특징 같은 거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뭐 평행이동, 부칭이동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a가 1보다 큰 범위, a가 같이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함수였고,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었어,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었다고 했냐면, 먼저 정의역이야. 정의역이 x가 0보다 어떤 부분이야? 큰 범위죠, 그렇죠? x가 0보다 큰 범위.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 치역이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상에서?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정근선은 x는이야 y는이야? x는 이제 세로선이 정근선이 되니까, 그래서 x는 0 해갖고 y축이 정근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 선생님이 오답풀이 하다가 지수함수 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건데, 얘네 둘이 연관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으면은 얘네들이 평행이동을 하고 대칭이동을 해도 여러분들이 정근선까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치역이었거든, 그치? 근데 이번에는 정의역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증가함수라는 거, 뭐 이건 굳이 뭐 메모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특징들이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감소함수 모양이 될 거고, 빛이 1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야. 그럼 이것도 똑같아.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고, 치역은 실수 전체고, 그다음에 정근선도 x는 0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전혀 변하는 게 없이 그냥 감소함수만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면서 그래프가 어디 영역에 그려지는지, 어느 사분면을 안 지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할 때 지수함수에서는 y절편이 중요하다고 했었거든. 근데 로그 함수에서는 무슨 절편이 중요하다? x절편이야. 똑같아. 얘가 마찬가지로 x절편을 체크해 보면은 이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어느 영역을 지나는지를 자동으로 체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1대1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뭐 x축 대칭하면 식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요거를 알고 있으면 그냥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막 이렇게 암기하려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서 요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70쪽 숙제 한쪽을 이제 연습해보자 하면서 내줬던 거고, 70쪽만 우리가 그 앞에 오답은 좀 밀려 있는데 70쪽 오답만 요거 한번 확인하는 겸 한번 체크해보자. 70쪽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니? 36번? 또 있어? 이것만 하면 돼요. 36번만. 36번만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동 한번 해볼게. 536번. 얘들아 보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사실은 B밖에 없는 거야. A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A의 범위는 1보다 크다야 0과 1 사이야? 0과 1 사이죠, 그렇죠? 요거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체크가 되는 거고, 또 얘를 도대체 어떻게 체크해야 되지? 나는 이거 x 앞에 개수 붙는 얘기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에서 표시된 걸 보니까 x가 1인 어떤 지점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얘는 x가 1일 때 부호가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걸 해보는 거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x에 1을 넣으면은 f1은 로그 a의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로그 a의 b가 되는 거고, 얘가 음수래.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지수가 달려있다라는 느낌인 걸 이해되니? 어떤 수에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지수가 붙으면서 이 마이너스 지수가 앞으로 오면서 값이 음수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요 B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A랑 B가 다 양수 조건이 지금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잠깐만, B가 음수니까 A가 얘들 이거 예를 들어서 하자.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2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로그 A 2분의 1에 예를 들어서 B가 2분의 1이야. 그럼 얘가 지금 값이 1인 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음수가 되려면 요 B의 위치인 진수의 위치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고 어떤 범위가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얘가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서 2의 거듭제곱이라고 그냥 생각을 할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2라는 진수가 2가 왔어. 그러면 얘는 요 2라는 애를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면은 요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은 무조건 1이니까 양수가 되잖아. 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오면서 언제나 음수인 걸 유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은 형태니까 이 로그의 값이 음수가 되려면 진수는 1보다 큰 형태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가 만약에 4분의 1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은 얘는 그냥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값이 2가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진수 위치가 B의 범위가 1보다 크어야 얘가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의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지? 그래서 이 범위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개형을 찾으면 돼. 그러면은 얘가 지금 1보다 지금 큰 상황이니까 증가함수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4, 5번은 지우고 4, 5번은 지우고 그 다음에 똑같이 x가 1일 때의 부호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그치? 여기다가 x에 1 넣을게. 그러면은 로그 b의 a가 되는 거죠. 그쵸? 로그 b의 a. 그럼 지금 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a가 지금 아까 전에 1보다 작은 값이라고 했잖아. 이것도 헷갈리면 그냥 숫자를 넣어서 버렸어. 생각해봐. 얘가 2야. 그 얘가 지금 뭐 2분의 1이야. 그럼 이 값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에 1을 넣었을 때 y 값은 음수가 돼야 되는 그 그래프의 모양을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a에 b의 범위를 갖고 그래프의 모양을 유추하는 형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절편을 찾는 개념과 약간 흡사한 건데 우리가 대표점이라고 얘기하는 걸 갖고 이제 위치를 찾은 거고 이 문제는. 그리고 만약에 x 절편 갖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똑같이 우리가 x 절편으로 접근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a랑 b의 범위 찾는 문제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시고요. 69쪽으로. 우리 지수함수 때 연습했던 거랑 똑같이 69쪽에 그 518번 같은 문제들 보면은 거기 있는 그 A의 범위나 또는 그 522, 24, 24 같은 문제로 그래프 그려보는 것 지금 다 해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 해볼 거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더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리는 워낙 많이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더 이상 뭐 언급하지 않고 예제로 가고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에 x-1 1 보자.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점근선이나 정의역을 먼저 체크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정의역을 먼저 체크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칭 이동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크다 쪽인지 작다 쪽인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점근선을 먼저 체크해 주는 게 맞아.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이며
1만큼 움직인 거죠. 플러스 1만큼. 그럼 저기 증가함수 그래프에서 저 노란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 칸 온 거야.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뭐가 돼?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로 한 칸 간 거야. 그러면 저 그림에서 위로 한 칸 갔다라는 건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찾을 때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축 그리고 점근선이 x는 1이다 이 정도만 표현을 해놓고 그러면은 대칭 이동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역의 x가 양수인 부분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습관을 들였으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에서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서 x절편 표시하는 거는 계속 같이 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릴 때마다. 그래서 x절편을 구하려면 어디에 0을 넣어? y에 0 넣는 거니까 봐봐. 어렵지 않아. 0 바로 이해할게. y에 0 넣었으니까 얘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은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이 몇이 되어야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돼? 2분의 1 돼야 되는 거 이해되죠? 그렇죠? 그럼 x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니까 x는 2분의 3이겠네. 여기가 2분의 3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체크하는 거 문제 없죠? 저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부분들을 계속 좀 체크해 주려고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제 불편한 거 계속 해보자. 대칭이동 해볼게요. 대칭이동. 그 다음에 y는 로그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얘들아, 대칭이동은 선생님이 너네가 대칭이동된 그래프를 실제로 그릴 일이 사실은 엄청 많진 않아. 그래서 대칭이동 그래프 그릴 때는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방식은 대칭이동 하기 전 식을 그려놓고 이동시켜. 그게 선생님은 더 편하거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먼저 우리가 그래프를 뭘 그릴 거냐면 그러면은 y는 로그 3의 x의 마이너스 2만 그릴 거야. 먼저 얘를 먼저 그려볼게.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고 밑으로만 두 칸 내려간 형태죠. 그쵸? 그러니까 특별히 뭐 고민할 거 없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리고 x절편만 체크하자. 여기가 0 돼야 돼. 그럼 얘 2항 해야 되니까 여기 x절편이 얼마야? 9가 되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됐다라는 거는 무슨 대칭을 한 거야? y축 대칭을 한 거죠, 그쵸? 그럼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림은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그럼 여기 x절편은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9겠죠, 그쵸? 그럼 얘는 점근선은 뭐 변하진 않았지만 정의역이 변했어. x가 0보다 작다 범위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이거는 표시 안 해줘도 돼. 상관없어. 안 해도 어차피 그림을 그렸으니까 끝난 거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감소함수로 한번 해보자. y는 로그 4분의 1 x 플러스 2의 플러스 2 보자. 얘는 원래 감소함수인 애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옮긴 거야. 위아래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그러면은 원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건데 얘가 이쪽으로 두 칸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될 수 있는 후보를 선생님이 두 개를 배워볼게. 잘 봐.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을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절편 체크를 좀 해버릇해야 돼. 그러면은 x절편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얘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가 몇이어야 되니? 16이어야 되는 거 이해돼? 이해됐죠?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16이 된다는 소리니까 보라색이야? 초록색이야? 보라색처럼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좀 각도가 좀 이상하긴 한데 16이니까 엄청 큰 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이렇게 휘어진다라는 거야. 휘어지는 정도가.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16이 되는 거고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라고 쉽게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69쪽에 515번부터 525번까지 그릴 거야. 515, 17은 식만 쓰는 거구나.
식만 쓰는 건 식만 쓰고 18번부터 25번까지 그래프 그리고 점근선 표시하고 x절편 표시하는 것까지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518번부터 25번까지 그래프 그려보세요.
칠판에다가 대충 그려봤거든. 맞아. 대충 대략적인 모양이랑 x절편 그 위치 정도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 정근선이 틀리면 대략적인 모양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얼추 그렸죠? 얼추 연습해봤죠? 조금 못했어도 우선 넘어가고 선생님이 그 문제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냥 예제 문제 하나 만들어갖고 그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만 할게요. 요거 책 한쪽 귀퉁이에다가 그래프 그려보고 지나지 않는 사분면 몇 사분면인지까지 한번 써볼게요. 제일 복잡하게 대칭의 것만 다 시켰어. 아직 앉는 사분면. 그렇죠. 다시. x절편 표시 안 해서 그래. 어렵죠. 이게 지수함수랑 무함수가 대형 그리는 게 되게 어려워. 다행인 거는 문제 많이 안 다뤄갖고 다행이긴 한데. 다시 얘들아 봐봐. 푼다는 건 아니고 이거부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x 붙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붙였잖아, 그렇지? 무슨 대칭한 거야? 원점 대칭한 거야, 그렇지? 근데 원점 대칭을
그래프 모양에서 한 번 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면은 x축 대칭 한 번 하고 y축 대칭 한 번씩 하면 돼 그냥. 그래프가 어떤 거? 맞아. x절편을 잘 찾아봐. x절편. 맞아. 지금 여기 지나는 거지? 맞아. 어떤 거죠? 여기 지나는 거야? 맞아. 또 한 사람이 x 절편이 틀렸고 일단 같이 하자. 답은 1, 3, 4분면이야. 안 지나는 거. 1, 3을 안 지나거든. 그거 한번 볼게요. 근데 이미 이 노란색을 그릴 때 감소 함수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봐봐. 원래 모양이 이런 형태로 갈 건데 이걸로 이만큼 갈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그릴 때 밑에로 지나냐 위에로 지나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x절편을 찾아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x절편이라는 거 y가 0이니까 얘가 0이 되려면 진수가 얼마여야 돼? 1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진수가 1이 되는 x값 얼마야?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0, y x절편이 0인 거야.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리고 여기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해도 저 x절편은 안 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축 대칭을 먼저 해볼게. x축 대칭하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다시 y축 대칭을 하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반대로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거꾸로 그려져, 선생님. 미안.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 빨간색을 y축 대칭한 거니까 y축 대칭. 그래서 x축 대칭을 두 번 한 거야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점근선도 같이 대칭 이동이 되면서 이쪽으로 점근선이 찍히는 거야. 그 마지막 최종적인 점근선 여기에 찍히겠지, 점근선이. 그래서 어쨌든 원점을 지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안 지나는 사분면은 1, 3이 되는 거죠. 1, 3.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에서도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봤겠지만 그래프를 내가 직접 그리면서 뭔가를 하는 부분이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을 거야. 아마 있어봐야 한두 문제 정도 있었을 거고, 요번에도 아마 그 정도 느낌이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한두 문제니까 넘어가자 하기에는 너무 좀 기본적인 개념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 개형 그리는 문제들도 한 가끔씩 나오니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함수식 갖고 이제 하는 것들 해볼 건데, y는 로그 2의 x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y는 로그 2의 4x m 플러스 n은 요도 한번 물어보자. 얘는 선생님 생각에는 뭔가 더 설명해 줄 게 없어서
선생님이 막 내가 풀어주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전부야. 대칭이동 편의동 이거 두 개만 할 줄 알면 돼. 그 정도. 답을 모르네. 다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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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시. 응? 다시. 우리 다시. 또 한 사람이니? 다시. 얘들아 봐봐. 그 지금 자꾸 선생님이 여기 여기 x 앞에 지금 개수가 달려 있잖아. 선생님이 저 기본 개념들을 설명을 할 때 여기에 뭔가 달려 있는 형태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로그의 연산으로 우리가 식의 모양을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웠어. 1차 함수를 배웠는데 4x-1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얘 x축 방향으로 y는 4x를 얼만큼 이동했어?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얘를 4로 묶고 x-4분의 1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x축 방향으로 4분의 1 이동한 거네. 이렇게 할 거지. 내가 이거를 항상 이 모양 나오면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찾아 이렇게까지 개념 정리해주진 않잖아. 근데 우리가 로그 연산이 아직도 안 익숙해서 그런 거야. 얘랑 같은 개념이거든 지금. 그러면은 요 부분이 지금 뭐냐면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x-2 플러스 1인 거야. 이해됐죠? 그럼 로그 2의 4가 얼마예요? 2니까 2 더하기 1 얼마야? 3이지, 그치? 그럼 이 식을 깨끗이 정리하면은 로그 2의 x-2의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그냥 우리가 배웠던 기본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서 M2, N3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 정도가 다야. 이 정도가 다야.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고 우리 그때 지수 함수에서 잠깐 그때 송민이었나 누가 질문해서 했던 거 그것만 잠깐만 한 번만 보고 갈게. 그래서 메모했으면은 어디냐? 72쪽으로 오세요. 72쪽에 552번 봐봐. 72쪽에 552번. 봤죠? 보자마자 답 쓰자. 그누드 중에 겹쳐질 수 있는 거 뭐랑 뭐야? 겹쳐질 수 있는 거. 기억 디귿이죠? 기억 디귿이 끝이야 그냥. 알겠지? 그 밑에 디귿이 밑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그 2분의 1은 x 그 a의 그 밑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제곱이 로그 앞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y에 마이너스 붙어서 x축 대칭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4를 밑을 다시 또 2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때 지난 시간에 개념 설명해줄 때 밑이 2일 때랑 4일 때랑 구분해서 그래프 그려줬지.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은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의 모양이 아니야. 그래서 밑을 거듭제곱 형태로 해서 밖으로 빼내면 안 돼. 항상 절대값만 봐. 알겠지? 그래서 기억 디귿이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그냥 바로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겹쳐질 수 있는 거는 밑만 딱 보면 된다. 밑만. 딴 거 다 볼 필요 없어. 그냥 밑만 딱 보고 앞에 뭐 개수가 달려있고 이런 거 다 무시해. 그냥 밑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이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우리가 지금 로그 2의 x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하는 상황이지? 그러면은 요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 마이너스 1 여기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이해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y는 이렇게 될 거야 지금. 그럼 로그 밑이 2인 함수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x축 대칭 이동도 하고 y축 대칭 이동도 하고 막 평행 이동도 한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로그 4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었어. y는. 그럼 얘는 얘가 2의 제곱으로 바뀌고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지금 로그 앞에 개수가 붙잖아. 로그 앞에 개수가 붙으면은 얘가 x 값이 하나씩 증가할 때 y 값이 변하는 정도가 얘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여기 있는 숫자가.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랑 상관없는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로그 앞에 여기에 1 아닌 개수가 붙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통 정리해 주진 않아요. 여기 밑이 같아야 돼. 그냥 요게 전부야. 사실 그렇게 그건 좀 복잡하게 좀 해석을 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로그의 그냥 기본 그래프 문제들은 그냥 어차피 또 좌표 구해서 막 또 대입하고 막 이렇게 똑같이 할 거니까 그냥 그래프를 해석하고 간단하게 그릴 줄 아는 정도,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 이 정도 하는 게 조금 좀 불편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현행 됐을 때 그때 좀 연습하면 되는 것 같아. 보자. 그래서 로그 함수는 뭐 그래프의 특징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더 이상 뭐 언급할 거는 특별히 없고 우리가 그 지수함수처럼 또 마찬가지로 또 막 최대값 구하고 막 이런 짓 할 거거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또 정리 싹 해주고 그다음에 오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까지 한 번에 갈 거야. 왜 여기는 끊지 않고 한 번에 가냐면은 지수함수 배우고 지수부등식, 지수방정식 배웠잖아. 그거랑 거의 비슷해. 유형들도 거의 중복되고 그냥 형태가 로그냐 지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아마 똑같은 얘기 또 듣게 될 거야 오늘. 그래서 그 정도만 오늘 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자. 항상 나와 얘들아. 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서는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이제 그래프 모양 보고 이제 하라고 항상 나오는데 뭐 특별히 뭐 그래프 모양 보고 마시고 자시고 할 거 없어. 그냥 밑 범위만 잘 체크하면 돼. 이 범위만 체크해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3 그리고 로그 2의 7 그리고 로그 4의 63 여기서 대소관계를 비교하세요 했을 때 얘들아 이거 봐봐. 나는 로그 함수를 배웠으니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대소관계를 찾아야지. 바보야 바보. 진짜 그거는 진짜 바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한데 뭐랄까 고생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냥 계산하면 돼. 이런 것들은 야 얘 대충 몇 점 몇이야? 2점 몇이죠, 2점 몇, 그쵸? 그 다음에 얘는 4의 뭐 몇 제곱이냐? 세제곱이 64인가? 그럼 얘도 2점 몇이네, 그치? 얘네 둘 정도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얘는 3이니까 얘는 제일 커. 그치? 얘네들 비교할 때 민만 맞춰주면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그 연산이야, 로그 연산. 그럼 얘는 얘 2의 제곱인데 제곱이 밖으로 나가면서 2분의 1에 로그 2의 63이 되는 거고 로그 2의 루트 63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루트 49지? 얘는 루트 63이지? 얘가 더 크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큰 수구나.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찾으면 돼. 그리고 이걸 함수에 우리 적용해서 뭔가 증가 함수니까 감소 함수니까 이거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래 그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때가 반대가 된다는 개념은 좀 주의하면 되는데 로그 2분의 1의 3 3분의 1의 2 로그 3분의 1의 2분의 1 마이너스 1 얘들아 봅시다. 여기서 대소관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요거를 살짝 바꿀게. 얘는 로그 3분의 1에 얼마야? 진수가? 3인 거 이해돼? 그치? 그러면은 밑을 똑같이 맞춰줬으니까 진수끼리만 비교할 거야. 2랑 2분의 1이랑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중에 그냥 2분의 1, 3 이 정도만 대답해. 누가 제일 커? 3이 아니라 2분의 1이 제일 크다라는 거야. 그것만 주의해. 왜냐면 밑이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감소함수 형태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형태니까 x값, 요 위치가 x값이잖아.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오히려 작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주의하면 돼. 그래서 대소관계는 그냥 이 정도 얘기만 할 거고 문자로 놓고 또 문자로만 헷갈리게 뭐 a를 놓고 막 이제 할 건데 그건 아까 우리 지수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적당한 수 대입해 보면서 하는 게 제일 그냥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야. 72쪽으로 와보세요. 그래? 함수랑 관련돼서 해야 되니까 547번 해보자.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이거는 조금 시간 더 줄 테니까 큰 사람 체크해보고 알려줄게. 큰 사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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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줄 거면 그렇죠. 민아 다시 했나 내가? 다시야? 다시 했는데 또 다시 하면 기분 나쁠까 봐.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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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를 좀 줄게.
일단 잠깐만 봐봐. 선생님이 우선은 힌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채점할게 평사람. 이게 지금 왜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왜 더 어렵게 느껴지냐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는 로그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거는 지수죠. 그래서 얘랑 매칭시키는 게 헷갈리는 건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로그가 뭘 표현하기 위한 기호라고 했죠? 지수를 표현하기 위함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K라고 놓을게. 그러면 얘네들을 로그로 다 바꿔주면은 첫 번째 거는 로그 A의 K가 X1이 된 거야. 그럼 이거를 해석해 볼게. 로그 A가 들어간 함수 있죠? 흰색 함수죠? 흰색 함수에 X 자리에 뭘 넣은 거죠? K를 넣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그 K는 1보다 큰 값이야. 1보다 큰 K를 넣은 거야, 여기다가.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나온 거죠? X1이 나온 거죠. 그러면 1보다 큰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나온 Y 값을 뜻하는 게 바로 X1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X1은 A가 미친 로그 함수의 이 함수의 Y 값을 뜻하는 거야. 이 X1은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런 의미야. 다시 한번 해봐. 돌아가면서 다시 봐줄게. 그러니까 의미가 이게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면은 아무렇지 않게 풀 건데 이게 참 모든 과정이 어려운 이유야. 표현을 정말 더럽게 하는 연구를 해, 문제 내는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해. 잘못 봤어. 다시 해. 이따가 맞을 거라서 미리 쳐놓은 거야. 같이 하자. 얘가 요게 지금 거기에 있는 그 대소강의 문제에서 선생님 생각이 제일 어렵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그냥 같이 한다고 생각하자. 어려운 것만 그냥 빨리 넘긴다고 생각해. 다시 정리하자. 지금 저기서 얘의 지수의 대소관계를 지금 물어본 거잖아, 그렇지? 얘네들 대소관계를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로그 함수인데,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수 형태로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로그로 지금 바꿔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좀 뜻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얘가 요 첫 번째 지수 표현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는 얘는 y는 로그 a의 x라는 애가 있었는데 x 자리에 k를 넣었더니 y가 x1이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치? 요것만 두 개만 비교해 보면 이게 이런 의미인 거 이해되니? 근데 k는 1보다 큰 값이야. 그럼 k를 대충 여기쯤이라고 설정을 해. 여기서 설정을 하면 여기에 이제 k 값들을 넣었을 때 y에 나오는 값들을 x1, x2, x3라고 지금 설정을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c니까 여기가 x3인 거야. 그치? 여기가 x3고 그다음 여기가 x2 그리고 여기가 x1이라는 의미인 거야. 요 의미가.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도 있더라. 얼마 알면 되고. 근데 얘들아 저런 형태로 보통 나와. 저런 형태로 나오니까 대소강의 문제는 너무 막 개의치 말고 들어와서 그냥 하고 넘어간 거다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보자. 그 다음에 무조건 그래프 문제는 나올 거야. 함수니까 그래프에서 뭐 좌표 구하고 선분 길이 구하고 도형의 넓이 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할 건데 똑같아. 그냥 좌표 구해서 하면 돼. 알겠지? 좌표 구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그림을 못 그려갖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요렇게 선생님이 그냥 대충
맞춰서 그릴게 맞춰서. 이렇게 있고 로그 함수가 이런 형태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의 밑이 같은 상황이야. 얘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4고 그다음 얘가 y는 로그 2의 x야.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해보자. 지금 문제가. 그러면은 축을 그리면 대충 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축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래서 지금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때 여기 이제 x축에 평행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평행하고 이런 그림이라고 했을 때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떤 문제랑 똑같은 문제냐면 선생님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해서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 73쪽 73쪽 보면은 555번 555번 같은 그림인 거야. 지금 상황이 두 개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얘가 평행이동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지금 여기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4만큼 평행이동. 뭐 일로 가면 마이너스하고 일로 가면 4니까 절대값만 얘기하자. 4만큼 간 거니까 봐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4칸 움직였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돼? 여기가 지금 4가 되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요런 평행이동의 특징 같은 걸로 여기에 길이 같은 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그러면은 요 높이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x좌표 놓는 거야. 그러면은 x좌표 놓고 여기다 이렇게 좌표 나갔고 뭐 여기가 뭐 k라고 보면 뭐 k-4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높이 값만 구해갖고 넓이를 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조금 특이한 형태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나머지 형태들은 그냥 다 좌표 설정해서 그냥 우리가 방정식 세워갖고 푸는 정도야. 알겠지?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고. 그래서 73쪽에 556번을 해볼 거야. 556번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서 한번 해볼게. 그냥 좌표 대입해서 하는 유형은 생략하고 특이한 유형 보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그려봐. 그렇지. 그렇지.
그리면 되죠, 그렇죠? 얘는 x절편이 얼마? 얘 y 0 되려면 x 얼마야?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리면 돼. 그 다음에 얘는 모양 바꾸면 더 좋은데 사실은 그냥 그려도 돼. 어차피 얘 증가함수라는 건 확실하지, 그렇지? 그리고 평행이동을 지금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한 거거든?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안 한 게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변하지는 않아. 근데 x절편만 체크를 해보면 y가 0이 되려면 진수가 1이 돼야 되죠? 그럼 x에 뭐가 들어가야 돼? 4분의 1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1이라고 우리가 표시한 거니까 한 요쯤을 지나야 돼. 그리고 밑이 똑같으니까 구부러진 정도는 똑같을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얘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은 얘는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보여줬던 것 같은데 요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위로 두 칸 올라간 거죠, 그렇죠? 위로 두 칸 올라간 형태야. 그래서 평행이동을 y축 방향으로만 한 거다.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x는 1, y는 4니까 x는 1이 어디쯤이야? 요즘 여기가 지금 x는 1이고, 그다음에 y는 4가 요즘, x는 4가 요즘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구하는 거죠, 그렇죠? 얘들아, 그러면 우리 2차 함수 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보자. 2차 함수 때 이렇게 곡선이 경계선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잘라서 붙여넣었죠, 그렇죠? 똑같아 얘도. 얘가 지금 밑이 똑같기 때문에 구부러진 정도가 똑같다라고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영역만 잘 맞추면은 그 잘라서 붙여넣었을 때 쏙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해서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아무튼 요렇게 자르면 여기가 일로 들어갈 수 있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좌표를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좌표 써서 보여줄게. 여기 지금 x가 1이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1 넣으면 y가 얼마 나와? 2 나오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2야. 여기가 2. 근데 여기다가 4 넣을게. 보라색에다가 먼저 4 넣자. 여기 얼마야? 2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똑같은 거야. y 좌표가. 요 점과 요 점의 y 좌표가 지금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x가 4일 때 빨간색 그래프 몇 나오는지 볼게. 여기다가 4 넣으면은 여기 16 되니까 y 얼마 돼? 4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거야. 그럼 요 칸이 두 칸이죠, 그렇죠? 지금 세로의 길이가, 여기도 세로의 길이가 두 칸이죠.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잘라진 요 영역이 여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대충 그렸잖아. 그리고 나서 곡선이 경계선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잘라서 붙여넣는 거구나 하면서 좌표만 찾아봐. 알겠지? 그렇게 해서 넣으면 되고, 오히려 그냥 좌표 찾아갖고 구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익숙해서 선생님 생각이 좀 더 쉬울 것 같고, 시기는 맞는 거야? 한 유형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에서 역함수의 식을 찾는 걸 하지 않았었지, 그렇지? 근데 로그함수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로그함수 처음에 배울 때 로그함수의 정의 중에 지수함수의 역함수라는 개념을 배웠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역함수식을 내가 구해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역함수 관련한 문제는 두 개야. 함수값 뒤집는 문제, 함수값 뒤집는 거.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인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라고 했을 때 역함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함수식 구해야 돼. 역함수식 구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얘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반대 모양으로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y는 fx와 y는 로그, 그 다음에 x 플러스 a가 y는 x 대칭일 때
얘들아 보자. 선생님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해줄 거야. 보세요. y는 x 대칭이라고 하면은 둘이 역함수인 거 이해되죠, 그렇죠? 이거는 역함수의 정의에서도 얘기했던 거니까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봐봐. 얘를 선생님이 gx라고 할게. 그러면 fx가 3,4를 지난다라는 거는 f3은 4가 성립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f랑 g가 지금 역함수 관계야. 역함수 관계. 그러면 g4가 얼마? 3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 돼. 그러면은 먼저 역함수식을 내가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함수값으로 풀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쉬워? 함수값 훨씬 쉬운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역함수 문제 나오면은 함수값의 위치를 뒤집으면서 접근하는 생각을 먼저 1차적으로 하는 게 좋아. 그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을게. 로그 3에 x에 지금 4 넣는 거죠, 그렇죠? 4 플러스 a가 3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은 요 진수가 얼마여야 돼? 27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27. 그럼 4 플러스 a가 27이니까 a는 얼마? 23. 끝이야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역함수식을 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역함수식을 구해서 fx를 직접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fx는 천천히 할게요. 얘를 지수로 바꿀 거야. 지수로. 지수함수 모양으로. 그러면은 밑이 3이고 그 다음에 로그의 결과가 지수죠. 그쵸? 얘가 지수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나는 역함수를 바꾸는 그 단계가 x는으로 식을 최종 정리한 다음에 xy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이해해줘야 돼. 그치? 그러면 3의 y제곱 마이너스 a가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랑 y 자리 바꿔줘.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a가 얘가 fx가 된다라는 거야. 식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3,4 대입해. 그럼 4는 3의 3제곱이죠.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27 빼기 a가 4가 되어야 되니까 23이 나오겠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좀 쓸 수 있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을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y는 4의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의 역함수가 y는 로그 4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3. 요거 여러분들 풀어보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책을 피고 있으면은 되냐면은 요 함수가 어디 있을까? (73쪽) 윗부분에다가 73쪽 위에 공간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요거 한번 그래서 a 값 찾아보세요. 이게 선생님이 미지수를 잘못한 거구나. 얘가 b를 내가 미안해. 여기 b 여기 같이 a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이죠. 아유, 문제를
같이 하자. 내가 이거 하고 역함수 문제 책에 있는 거 하나 풀어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요 모양에서 로그 함수를 역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수 함수를 구했던 거거든. 그럼 거꾸로 선생님이 지수 함수를 역함수로 바꿔볼게. 알겠지? 그럼 이제 해볼게. y 플러스 1은 4의 x 플러스 a야. 지수 함수지, 그치? 그럼 나는 얘를 역함수를 구한다는 걸 로그 함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로그 4가 되는 거죠. 밑이. 여기가 밑이 여기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생각을 해. 이게 위치가 헷갈리는데 나는 로그라는 거는 지수를 뜻하는 거야. 지수. 근데 여기는 지수가 여기로 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x 플러스 a가 오니까 당연히 얘가 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y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만들면 돼. 그리고 나서 x는 여기까지 정리할게. 정석대로. 그럼 로그 4의 y 플러스 1이고 a가 2항 나겠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랑 y를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야. y는 로그 4의 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아직 뭐 잘못했니? A가 3인데, 그쵸? A가 3인데 왜 플러스 1. 왜 1이 됐지? 얘들아 미안해. 여기 A인데 선생님이 1로 썼어. 그럼 지금 여기가 A가 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 문제로 가볼게요. 73쪽으로 오세요. 73쪽. 그냥 적당한 문제로 559번 해보자. 559번. 요거 하고 채점 받은 사람은 쉴게요.